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후속 조치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불거진 기존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문제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선교대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담은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의 9번째 사연으로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보배양을 소개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계 단체 대표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수일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애도 물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후속 조치와 향후 대책 방안을 김효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4일째를 맞는 1일, 사망자는 1일 오후 기준으로 1명이 더 늘면서 156명이 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한 입장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하고 엄밀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유가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31일 오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해 사상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감식 결과는 최초 사고 경위와 인명피해 발생 배경을 규명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했냐는 겁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엔 대응할 지침이 따로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경북 상주와 서울서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정부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엔 축제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6년간 운영되어 온 매뉴얼이었지만 이번 이태원 행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응하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이 2005년 만든 특수상황 비상계획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체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주최 측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최소한 그 기준에 따라서 주최 측이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준용한 그 정도 수준의 안전관리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0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원 통제가 아닌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만 투입됐습니다. 주최자의 신고가 없었기에 경찰 역시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몰리는 걸 예상했지만 따로 시민의 안전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안전대책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이번 사고와 같은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정부에서 만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지역 특성에 잘 반영되도록.
한편 이번 이태원 참사 안전관리의 소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사고 사흘 만에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아신대학교가 제44회 엑츠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선교 전략과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선교를 꿈꾸며 헌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선교 대회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신대학교가 팬데믹을 넘어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선교 헌신 예배에서는 각국 학생 대표가 국기 입장을 하며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예배에선 관현 맹인 전통 예술단과 외국인 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설교는 태국에서 10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했고 아신대학교에서 선교와 교수를 지냈던 이교욱 선교사가 선교하는 액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타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선교가 됩니다. 순교가 되고요.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날 선교대회에 참석한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은호 목사는 앞으로도 순교적인 삶을 살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후 선교 포럼에서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조은하 교수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담임 목사를 초청해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와 선교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조은하 교수는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청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영호 목사는 팬데믹 이후 좋은 삶을 위한 목회와 성경적 신학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은 원수인데 라고 했던 바로 이 태도가 신약의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였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교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 아신대학교에서 열리는 엑치 선교 대회는 아신대학교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아세아 복음화 사명을 다짐하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아신대학교는 엑치 선교 대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9번째 이야기에선 뇌병변 1급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보배양과 밝은 미소로 곁을 지켜가는 엄마의 사연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9번째 사연은 뇌병변 1급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0살 소녀 장보배양과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보배양은 뇌발달기형으로 홀로 서지 못하고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합니다. 임신 당시 생활고로 새벽까지 일해야만 했던 보배의 엄마. 그 때문인지 보배는 엄마의 뱃속에서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채 1.6kg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임신 막달까지 그냥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항상 뭐 돈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식당에 밤새거든 일하고 막 새벽 1시까지 일하고 그랬었어요. 보배를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구나. 그냥 그 죄책감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보배가 태어난 직후 팍팍한 형편으로 양육을 포기하려 했던 엄마를 붙잡은 건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 부부였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모녀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과 외벌이로 장애가 있는 보배를 키우는 건 여전히 힘겹습니다. 혼자 서지도 먹지도 못하는 보배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좀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세워달라고. 세워서 이 장기가 온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고 똑바로 있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보배양 가족의 사연을 담은 사랑은 강물처럼은 1일 밤 10시 10분 구티비 채널을 통해 본편이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은 4일 오전 10시, 5일 오후 6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굿TV는 고난과 역경 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새 희망이 움트도록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위해 교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회장단은 1일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라며 국가적인 큰 슬픔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교회가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며 아픔을 입은 가정과 아직 병상에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국민 애도 기간을 총회의 회개기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암환우와 그 가족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협회는 바닷가 모래밟기와 걷기를 통해 환우들에게 재활의 소망을 주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줌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암을 불치병이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과 치유의 확신으로 실천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매주 월요일 암환우와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회 모임을 통해서도 치유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대표 김장대 목사를 필두로 자원봉사 사역자들이 협력해 암 중증 환우들을 의료적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DGB 캐피탈과 함께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난민 130가구에 침구류 및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희망 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전쟁으로 국내에는 2,000명 이상의 고려인 피난민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굿피플은 1,300만 원 규모의 사랑의 희망 박스를 안산시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에 지원했고 DGB 캐피탈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포장해 고려인 난민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센터장은 안산시 고려인 난민의 상당수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겨울을 앞두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겪을 어려움이 크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도 제공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시민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사고 현장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시민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희생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강습을 진행하거나 연계하는 기관에 시민 문의가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적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하는 가운데 1일 6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9월 16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이후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올겨울 재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재유행 시점이 빠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또 이전 유행 때와 달리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데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해지는
계절적 특성으로 재유행의 속도와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 이후 사흘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까지 모두 21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1일 오전 2시 27분께 발생한 규모 2.9의 여진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응력이 해소되고 땅이 안정화되면서 여진 발생 횟수는 차츰 감소하겠지만 언제까지 여진이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듣고 우리 부부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을 언급하면서 영국도 이런 국가적 애도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가해진 공습으로 키이우 지역 35만 가구가 정전됐고 지역의 에너지 시설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물 공급이 끊어지고 휴대전화 통신망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도 핵심 기반 시설이 2차례 공격을 받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일부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친환경주의자인 좌파 정치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무분별한 산림 파괴가 멈출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현지 시간 30일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상파울루에서 한 연설에서 아마존 우림의 불법 벌채를 근절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은 기후변화를 부르는 이산화탄소를 대거 빨아들이고 지구 전체에 산소를 대량으로 내보내는 까닭에 지구의 허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치솟은 유가로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던진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며 기록적인 이익에도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횡재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2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호남 일부 지역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9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1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이 자신을 자책하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는 이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